안녕하세요. 저는 농식품부 농지과에 근무하는 문지인 사무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농지라는 지금 토지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농지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 헌법의 내용을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우리 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라 건국 이후에 딱 제일 먼저 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1947년도 7월 17일 제헌절인데 그 제헌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그 유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제시대 때 워낙 일본인 그리고 지주들에 의해서 농지가 다 소유되고 우리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의 형태로 본인의 농토를 구입하지 못하고 노동력만을 이렇게 제공하는 형식의 농업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국 이후에는 이 농지의 소작 제도를 금지하고 농지는 농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상 명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헌법 제121조 1항에 국가가 농지에 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라고 해서 그 명문의 정신을 이제 헌법상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법은 이 헌법에 따라서 그 농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도 관련 유형들을 법상으로 위임받아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농지를 구입하신다고 하면 그 농지법상 농지가 어떤 땅이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구입하는 데는 많은 이제 뭐 의무도 부과되고 제한도 있으신데 농지 이외의 다른 일반적인 대지를 구입하실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번 농지의 범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시고 다년생 식물, 뭐 인삼이나 약초 등을 재배하시는 토지가 농지법상의 농지입니다. 그리고 뭐 유지나 뭐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농지 개량 시설이 있는 부지도 농지법상의 농지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부분 많으실 거예요.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라고 해서요. 온실, 뭐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 사육사와 관련된 모든 농축산 생산 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상의 농지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농막도 다들 아시죠? 농막이 어떤 건지. 이제 농지를 이제 경영하실 때 이제 자그마한 6평짜리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잠시 이제 쉬실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입니다. 그리고 뭐 농기계들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농막, 그리고 간이 저장고, 퇴비장, 액비 저장소까지가 다 이제 농지법상 농지 범위에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초지나 목장용지 또는 그 관상용으로 그 뭐 수목들을 식재하는 것들은 그런 토지는 농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가 이제 200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축사의 부지가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의 기점이 이제 갈리게 되었는데요. 2007년 이전에 축사는 농지법상의 농지는 아닙니다. 그냥 목장 용지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 2007년 이후부터는 축사 부지도 농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 법 개정에 따라서 축사 부지가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 이 내용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텐데 축사의 부지를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축산업 쪽으로 이제 귀농귀촌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러면 2007년 7월 4일 이후에 설치한 축사 부지를 구입하신다 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그 증서를 받으셔야 하고 만약에 그 2007년 이전에 건립된 축사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실 때는 농지법상 농지가 우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그 별도의 문서를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앞으로 우선은 농지를 구입하셔서 또 축사를 새로이 신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신축하실 때 예전에는 축사를 설치하시려고 하면 농지 전용 허가라는
전에는 또 그 절차를 거치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법 개정에 따라서 그냥 축사부지는 농지에 그 건립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허가 없이 그냥 건축하실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다 하는 그런 법 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상에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이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농업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농업인은 농지법상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들을 보시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농지에 330, 100평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경작재배하는 자, 그리고 1년 중에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는요,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10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시거나 축산 쪽은 120일 이상을 종사하셔야 하는 그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신 분을 농지법상의 농업인의 범위에 놓는데요. 이 모든 개념들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셔도 농지법상의 농업인에 해당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러니까 귀농귀촌이시기 때문에 아직 농업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농지법상 농업인은 이 모든 행위를 할 자, 농업을 경영할 자, 이 모든 1년 중에 앞으로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고 그 농지를 300평 이상 구입하셔서 농업을 하실 모든 분들을 농지법상의 농업인으로 그 개념 범위를 두어서요. 농지를 구입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농지 소유에 제한이 있어요. 농지는 아무나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실된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그 농지를 구입해서 그 이후에 성실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제 법과 제도 관리를 촘촘히 해야겠다라고 이제 느끼게 될 수 있는 계기였고요. 우선 법상으로는 그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경자의 개념에 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농업인이 되실 분들을 모두 농지를 구입하실 수 있는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요 세 주체에 해당하시면 농지를 구입하실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세요. 이제 농업인이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로 농지를 구입해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원래 모든 부동산을 이제 물건을 변동하고자 하실 때는 등기를 하시잖아요. 매매 등기를 하시는데 농지는 한 가지 절차를 제가 더 추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그 일반적인 대지를 구매하시는 것과 달리 농지는 농업법인만 농지를 제대로 경작하실 수 있는 분만 구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적인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사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읍면 사무소에서 먼저 이 농지를 제대로 경작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를 겪게 돼요. 그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도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연령, 직업들 적으시고 거주지 쓰시고요. 그리고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작성하시게 돼요. 내가 어느 부지에 이만큼의 필지를 구매할 거고 이 필지에서 어떤 작목을 재배를 할 거다라는 그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귀농귀촌을 해서 영농을 영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그 해당 읍면 사무소의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농업을 하실 분인지 아니면 그냥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셔서 그냥 농업 경영 계획서를 가짜로 허위로 쓰시는 분인지를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경영 계획서와 영농 의지를
잘 표현을 해주시면 이제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 취득 증명을 읍면사무소에서 받으시면요, 그 증서를 가지고 가셔서 그 관할 지역의 등기소에 가십니다. 등기소에 가셔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면 등기관이 이제 농지증을 보고 이제 등기 이전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그 해당 필지를 여러분들의 명의로 농지를 구입하는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신청하시고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요, 그 모든 농지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농지다 하는 경우는 이제 제가 줄여서 말할게요. 농취증이라고 해요. 농취증을 상속 농지 같은 경우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300평 미만만 구입하시는 경우들은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농취증은 받으셔야 되지만 그 농업 경영계에서는 또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농지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그 해당 뭐 읍면사무소에 이제 좀 문의를 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서류들만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이렇게 이제 농지증을 받으시고 등기소에서 등기까지 다 이전 절차를 마무리 하셔가지고 취득하셨잖아요. 그러면 취득하신 이후에는 성실히 경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실히 경작 안 하시고 휴경을 하시거나 뭐 임시로 이렇게 뭐 부당한 방법으로 또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주시거나 하시게 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또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지라는 땅은 경작 의무가 부여된 땅이다, 이렇게 유념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모든 국민 개개인 그리고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시면 이게 내 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재산권의 행사는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농지라는 부분이요, 국가로 보면은 국토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 국토 면적의 17% 정도예요, 농지가. 근데 이 농지가 끊임없이 유효화되고 또 다른 목적으로 대지화되고 건설되고 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농토를 우리가 어떻게 보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후손들한테도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국가의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그리고 보전 목적으로 우선은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농지에 대한 철학과 이념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귀농귀촌인 예비 귀농귀촌인 여러분들도 잘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작 의무가 부여된 농지를 취득하셔서 성실히 경작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내가 어차피 경작할 땅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곧 개발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구입해 놓으셨다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농업인들한테 그냥 임대를 줘서 이렇게 경작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유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정말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뭐 학교나 공공단체나 연구기관들은요, 시험, 농업 관련된 시험이나 연구나 실습을 하기 위해서 또 농지를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요, 일반 도시민들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아까 말씀드렸던 경자에 해당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그 300평 이하로는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형태의 구입한 농지는 경자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뭐 주말에 매주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좀 유휴 상태로 놓던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고의적으로 농지를 휴경 상태에 방치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처분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순차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총 3단계인데요. 처음에 이제 지방의 이제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제 수시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소유주분들이 제대로 농작을 하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봤어요. 적발이 됐어요. 그냥 휴경하고 있는데 별다른 휴경 사유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우선 농지 처분 후 부과 대상으로 통보를 해줘요. 제1차적으로 당신은 지금 당신의 땅을 너무 놀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성실 경작 개시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됩니다 라고 처분 의무 부과를 합니다. 처분 의무 부과가 되면요, 우선은 청문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립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내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농지법상에도요,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질병에 걸렸던지, 뭐 취약을 했던지, 군대에 갔던지 많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당한 휴경 사유다라고 소명하시면 이제 처분 의무 부과가 이제 부여되지 않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했다라는 사실이 적발되면 1차적으로 처분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분한테 팔아야 돼요.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1년 동안 처분하지 않고 계속 휴경 상태로 방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요건 뭐냐? 6개월 내에 처분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6개월 내에 명령을 받으셨는데도 처분을 안 하고 흘렀다. 그러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제 해당 농지가액의 20%에 되는 금액을 매년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쭉 일련의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분 의무를 1년 동안 처분 의무를 부과받으시고 1년 동안 뭐 처분을 안 하셨다가도 처분 명령을 부과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빨리 처분해라. 안 하면 처분 명령을 부과할 거다 라고 할 때 이제 농지 소유주분들이 바로 성실 경작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처분 명령을 부과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처분 절차들을 진행하는 이유가 유휴농지,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하셔서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것들을 유휴농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국민분들께 뭐 처분 의무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의무를 부과받으신 이후에도 처분 명령 이전에 성실하게 경작을 개시하시면 처분 명령은 부과되지 않고요. 그러면 그 해당 농지에 계속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소유권을 보유하시면서 경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아까 그 농작물 경작이라든가 재배라든가 간연생 식물 재배 이외의 용도로 바꿔서 쓰고 싶다 하는 게 농지 전용입니다. 만약에 해당 농지에 이제 뭐 논농사도 심으시고 밭농사도 심으시잖아요. 뭐 축사, 가축들도 사육하시고. 근데 그 부분 중에 일부를 내가 주택을 지어야겠다 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것들을 좀 지어야겠다라고 하면 전용 농지를 농업 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허가를 받으셔야 해요. 왜냐면 농지 전용을 왜 허가받아야 되냐?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땅은 농지에서 이탈되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이제 아스팔트가 깔리고 주택이 지어진다고 하면 그 주택의 규모만큼의 농지가 국토에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농지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게 농지 전용 허가제도예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제도도 있고 농지 전용 협의도 있고 신고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가장 간편하잖아요. 허가는 정부 기관에 의해서 꼼꼼하게 그 내용 심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고 양식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수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 제출 내용대로 이제 행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 주택을 지으시고자 한다 하는 것들은 다 신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농지를 사서 이 부분은 주택을 짓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간연생 식물을 재배를 하거나 농작물 경작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 해당 부지만큼을 전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짓겠다.